이제 13주차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면도 컬러링 작업과 인면도 컬러링 작업, 그리고 단면도 컬러링 작업 해서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진행할 거는 평면도와 인면도는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와 인면도를 진행을 하셨으면 거의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진행은 하지 않겠고요. 대신에 여기 보이시는 이 기본적인 라인이 처리되어져 있는 포토샵 자료는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컬러링 작업을 우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쪽 부분에 보이시는 이 인면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관련된 EPS 파일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작업을 위한 자료들은 드릴 거고요. 2층 평면도는 저희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을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2층 평면도로 진행을 할 거고 해당 작업은 아마 10주차쯤에 작업을 했을 겁니다. 어, 이 상태에서요. 혹시 이 작업이 미완이 되거나 완료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EPS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 줌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인쇄 부분에 플로터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반복 작업으로 제일 중요한 건 캐드에서 작업한 걸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작업인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파일에 플롯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to 포토샵으로 보내는 용도야 라고 기입을 해주시고 마침 해서 보면 이렇게 to 포토샵이라고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든 선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선들 같은 경우에 어, 모두 다 한꺼번에 넘기면은 컬러링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센터 라인 꺼주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런 디멘션일 거예요. 디멘션 라인들 꺼주고 그 다음 요거는 텍스트 레이어예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 꺼주고 해서 각각의 레이어를 꺼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 여기 퍼니처에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에 관련된 레이어들이 있을 거고 제가 작업한 경우에는 언블럭 플랜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가구들이 전부 제거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무슨 라인이지? 아이베스 글래스라고 되어져 있는 요것도 네. 아마 화장실의 젠다이 부분을 담당할 텐데 저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일에 맞는 거를 우선 내보내기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어, 플로팅 프린터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to 포토샵 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윈도우로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보내기를 할 거야 하신 다음에 이건 모노크롬으로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줌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빨간색 선은 0mm로 가장 얇은 선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벽체선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선은 0.4mm의 가중치를 줘서 약간 두껍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상에 맞게끔 여기에 있는 가중치를 다르게 해서 선의 굵기 타입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끝에 끝라인 처리라든가 각각의 처리 같은 것들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배치에 적용해서 현재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를 맞춰주시고 지금 도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대 100으로 해서 여기다가 100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를 딱 보시면 현재 벽체 라인들만 딱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셔서
계속 해주시고, 저는 테스트를 삼아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새로운 폴더를 저는 그냥 만들게요. 만들고 테스트할 때 했던 거라서 새 폴더 안에다가 평면도 벽체선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포토샵 열어주시면 제가 테스트를 작업했던 이게 이미지랑 같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대로 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완성할 도면의 이미지입니다. 우선 포토샵이 생각보다 수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 완전 수작업 아니야 느끼실 정도로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 찍을 때는 수작업 하는 부분 조금만 보여드리고, 될 수 있으면 약간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레이어 1번이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리고 이거는 바탕 해서 지금 바탕 부분에 체크박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검은색 흰색이 있으면 딸깍 한번 리셋 버튼이에요. 이게 흰색 부분이 배경색, 검은색 부분이 전경색. 요걸 누르면 배경과 전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흰색이 전경색. 이럴 때는 자, 이 상태에서 자, 바탕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편집하신 다음에 7 Shift F5 한 다음에 배경색 흰색을 칠해주면 또 잠시만요. 컨트롤 Z 7 하는데 제가 여기다 불투명도 값을 16%를 줬어요. 이게 원래 100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진하게 딱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어차피 수정하는 용도니까 여기 있는 이 객체는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워주고, 방금 전 센터라인하고 그 다음 디멘션들, 그 다음 텍스트들, 자 이렇게 있어요. 요거 내보내기 할게요. 내보내기 해서 또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해주시고, 평면도 센터라인 해서 하나 또 내보내주시고, 그 다음 또 지워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가구들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소들만 쑥쑥쑥 선택해서 전부 보일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게 진짜 가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젠다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오케이. 약간 편집이 필요하지만 포토샵에서 편집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잘한 것들은 어차피 보고 편집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 너무 자잘하게 독립적으로 떨어진 애들 지워버리겠어요. 아마 저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작업할 때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 켜졌니? 한번 보시고, 네, 다 됐네요. 그럼 파일 해주시고 프린트 한 다음에 확인 계속 여기는 평면도 가구 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원래 있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 Z 해서 이 지우기 전 상태로 우선 돌려놓을게요.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작업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새 폴더, 그러면 센터라인 한번 먼저 가져와 볼까요? 센터라인 확인, 그리고 가구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를 다른 데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이 캡슐, 여러분들 알약처럼 플라스틱 캡슐이 씌워진 것처럼 서로 얘를 보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보호막처럼.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면 레스터라이즈, 예, 레이어 레스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눌러주셔야 후반부에 계속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 작업이 안 될 거예요.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줄게요. 0이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03 더블 클릭하면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도면이 딱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그래서 이미지 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버릴게요. 예. 조금 있다가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돼 막 해가지고 할 때는 만약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자, 이 상태에서는 벽체색 먼저 칠해 줄 거라서요. 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밑에 레이어에다가 04번 해 주시고 벽체 컬러링 뭐 이렇게 해 줄게요.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평면도 부분 선택해 주시고 Alt 키 누르시고 쑥 휠을 위로 올리면 얘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벽체만 딱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요. 자, 여기에 이거 마법사봉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마법사봉에 요거 합집합으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아마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클릭 클릭해서 각각의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빠짐없이 선택해 주시고 사실 빠뜨려도 돼요. 예, 나중에 컨트롤 Z 빠뜨렸을 경우에는 보강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벽체 컬러링 부분 선택해 주시고 Shift F5라고 했죠. 칠을 해줘요. 그 다음 전경색이 검은색이에요. 확인을 해주면 새카맣게 색칠이 됩니다. 컨트롤 D 해서 해지해 주시고 너무 얘가 진한 것 같다 그럼 불투명도를 약간 낮춰주면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 완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각 공간마다 여기는 공용 공간 그리고 개인 공간 해서 컬러를 다 다르게 해줬고요. 그 다음 화장실 공간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공간 컬러링 다르게 그런 특별한 공간이죠. 예, 침실에서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전실 드레스룸 같은 거 여기도 다른 기능의 공간이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그리고 발코니 부분 같은 색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상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저희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색상을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 자율입니다. 자, 그런데 색칠을 칠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우선 공용 공간, 거실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05번 공용 공간 해서 해주시고요. 마법사봉으로 클릭, 이거 잘못했어요. 컨트롤 Z 여기 평면도를 누르고 해야 돼요. 클릭 한 다음에 여기는 Alt로 확대를 해보면 일일이 막 다 눌러야 돼요. 여기 빠짐없이 이럴 때는 요걸 눌러주시고 합집합으로 한 다음에 쓱 드래그 해서 보시면 돼요. 이 평면도에 컬러링 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잠깐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Architectural Plan Coloring을 쳐보시면 컬러링 기법이나 방법론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는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동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거를 제외하고도 높은 퀄리티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어요. 예, 포토샵이 벌써 이거는 스케치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배울 건데 스케치업에서 포토샵으로 넘기는 방법과 거기에서 리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뭐 브러쉬도 쓰는데 저희는 오늘은 브러쉬는 안 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막 터치도 하고 해서 완성으로 막 작업을 쭉 진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년에 다음 학기 그리고 설계 수업을 계속 3, 4학년 동안 계속 진행할 때 아마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공용 공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컬러링을 그냥 저는 보라색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7 해주고 전경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도 약간 불투명 계열로 색상을 죽여줄게요. 컨트롤 D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은 동일하게 마법사봉 활용하셔가지고 평면도 클릭하시고 클릭 클릭 클릭. 침실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공간을 같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 06번 한 다음에 여기는 개인 공간이야 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 편집할 때 색상을 저는 노란색 빛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 편집 약간 컨셉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 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 편집 7 하셔가지고 전경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이제 회색, 약간 짙은 회색, 그리고 발코니는 옅은 회색을 칠해줄 건데요. 자, 화장실 부분은 이곳과 이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평면도를 하기 전에 그러면 07번은 화장실, 그리고 한 번 더 해줘서 08번은 발코니, 이렇게 각각 두 군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장실 부분 여기와 이곳과 그리고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먼저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 보면 직선 올가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합집합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선택, 선택, 선택. 솔직히 이 선들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선들 밑에 그 컬러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슉 돌리고 아마 여기 닫히는 위치, 언저리 위치, 오른쪽 버튼 C, 시작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시작이 어디냐? 다시 해야겠다. 이 상태에서 시작 위치를 제가 놓쳤어요. 그냥 슉슉. 저기 문의 끝에부터 시작한다. 딱 잡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쏙쏙 해주고 이쪽 언저리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싹 닫힐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화장실 위치를 뭐 옅은 회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Shift F5 딸깍 해주고 변경색 100%로 칠해주시고 컨트롤 0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색이 들어갈 거고요. 색의 불투명도 수준을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D. 다시 평면도 눌러주시고 이번엔 발코니 부분 역시 클릭 해주시는데 여기도 Alt 휠 해서 여기 나머지 부분 발코니가 앞쪽에도 있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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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부분 해주시고 이쪽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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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각각의 위치를 동일하게 색칠을 해주시고 조금 더 밝은 회색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Shift F5 해주는데 발코니 레이어에다가 해줬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컨트롤 D 해주시고 평면도 부분에 이쪽 부분 여기도 역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레이어를 여기는 09번 해서 드레스룸 해주신 다음에 컬러를 뭐 한 주황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고 Shift F5로 할게요. Shift F5 7 해주시고 여기도 불투명도를 싹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칠해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그 색깔에 의해서 약간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레이어 가셔서 핸드레일 부분이 우선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레일 부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 안에 이 계단 돌아가는 요 선도 빨간색 선이다 보니 조금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살표도 조금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점도 있네요. 점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해주는데 기준을 이쪽 끝으로 할게요. 이렇게 끝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기준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C 같이 누르는 거예요.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기존에는 컨트롤 C 그냥 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애초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고 여길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준점에 의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좀 흐릿하잖아요. 여기 방위표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프린트를 할 건데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 하얗게 처리되게끔 돼 있으니까 0번으로 바꿔줄게요. 0번. 네. 얘도 컬러를 도면층으로 해서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바꿔주고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주면 기본적인 두께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미리 보기 예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고 계속 한 다음에 여기에 뭐 핸드레일 이라고 해줄게요. 평면도 앞에 써주고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불러올 건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평면도 핸드레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붙이는데 애초에 이게 세로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보면 퍼센트가 100%가 돼야 되는데 줄었어요. 여기 끝에와 끝에를 피팅을 하느라고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100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각도가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이에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평면도 핸들레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위로 가가지고 평면도 제일 위에 레이어로 해서 이 친구를 뭐 00번 순서를 잡아주려고요. 그래서 방위 및 핸들의 방위표 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주겠다 해서 해주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요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동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자동 선택이 아니죠. 요거 방위 누르시고 이게 한번 움직여 보면 요것만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Z 하면 여기 핸드레일 부분과 계단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쪽에는 뭐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하게 표현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가구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 가구가 배치 한번 해볼게요. 네. 가구를 키면 바닥 부분에 이렇게 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가구 위에 흰색을 전부 다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흰색 부분을 전부 칠해 줄 건데요. 자, 포토샵으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면도 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끄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끌어내리면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이 해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에 있는 방위표도 해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봉을 가지고 지금 이쪽을 클릭을 할 건데
자, 전부 다 다시 켜볼게요. 지금 도면은 배치가 잘 될 겁니다. 100분의 1 상태로. 그런데 이거 크롭을 써가지고요. 여기 이 도면 블럭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해주시고 다시 가구 레이어만 켜주시고 전부 다 꺼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 가구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가구 이외의 것들 여백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반전을 해주시면 가구 부분 이 흰색 부분 선택되지 않은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 평면도 위에 배치가 될 건데 11번 해서 가구 컬러링 가구 부분을 컬러링 해주고 그림자도 역시 만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눌러주시고 Shift F5 해주신 다음에 배경색으로 흰색을 칠해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덧대서 이 위에 부분을 전부 흰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바탕 부분 꺼주고 가구 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꺼주시고 컨트롤 D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바깥쪽 여백 부분이 생겨요. 그건 이제 도면 블럭 때문에 그런데요. 도면 블럭이 뭐냐면 요거 꺼볼게요. 자, 이 도면 외곽선 있죠? 요거 외곽선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 꺼주시면 꼭 가구 컬러링 켜주시면 여기 여백 부분은 지워줄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해주시면 흰색 부분 지워주고 컨트롤 D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라인도 지우개로 살짝 지워보시면 이렇게 평면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잘 지워졌네요. 예.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평면도 부분 클릭해 주시고 네, 가구 클릭해 주시고 하고 보시면 자, 가구 컬러링 부분 선택하고 보시면 이쪽 부분에 옷장 부분이 있는데 선이 안 닫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Shift F5 배경색으로 컬러링 컨트롤 D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젠다이 부분도 슉 해서 Shift F5 컬러링 여기도 쓱 해서 이렇게 선택 합집합 부분도 쓱 해서 선택해 주시고 Shift F5 컬러링 그 다음에 옷장에 여기 수납장 같은 것도 선택 여기도 선택해서 Shift F5 해서 컬러링을 각각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웬만한 부분은 이제 안 된 부분이 여기 젠다이 부분 아직 안 돼 있네요. 슉 해서 Shift F5 선택 컨트롤 D 컨트롤 0 하시면 전부 다 도색이 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평면도 밑에 부분으로 얘를 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평면도 컬러링 부분 밑에를 전부 다 이제 열어볼게요. 이렇게 쭉 열어보시면 자 여기에서 가구 컬러링이 이거죠. 그러면 평면도 가구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는 수작업으로 그림자를 여기와 같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직선 올감을 이렇게 그려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요. 이번엔 여기에서 바로 가구 컬러링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포토샵 자체에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네, 드롭 섀도우를 주면 그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게 그림자의 각도도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거리 예, 또 이렇게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얘가 그림자가 퍼져나가는 범위 그리고 크기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다 정도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셨지만 잘 해주셨지만 이 안쪽에 그림자가 아직 효과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완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자 여기 부분 수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리고 이쪽 요거는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구 그림자라고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더블 클릭 12 하시고 가구 얘는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가구 그림자 원래 수작업으로 해야 조금 더 느낌 있게 표현은 되긴 합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 가장 편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약간 그림자의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한 요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있어요. 빼기로 자 여기 그림자가 아닌 위치를 이렇게 해서 차지팝을 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빼내고 이쪽도 좀 빼내고 해가지고 이 정도 그림자 줄 거야 라고 해서 보시면 이쪽 이렇게 그림자 줄 거야 해서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줄 겁니다. 그래서 Shift F5 하신 다음에 전경색이 검은색이죠. 검은색을 줘요. 그 다음에 약간 투명도 값을 낮춰서 그 다음에 컨트롤 D 하시면 Alt 키로 뒤로 쭉 빼보시면 이렇게 그림자 느낌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완성 부분 보면 소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요 안쪽으로 들어간 그림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평면 가구가 이거죠. 평면 가구 이거를 요거 선택하시고 빼기가 있어요. 또 빼줘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은 올가미로 또 차지팝이 있어요. 올가미 차지팝으로 이렇게 빼줘야 될 부분 이렇게 마우스를 쭉 끌면은 그쪽으로 가요. 자 이렇게 빼버려요.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또 이렇게 빼요. 빠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제 그림자가 생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약간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게 올가미로 할게요. 올가미로 이쪽 부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 다시 해야겠다. 컨트롤 Z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간 아르가지게 한 다음에 Shift F5 해주시는데 여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가구 그림자 있었죠? Shift F5 전경색으로 해서 컨트롤 D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표현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하는데 여기서 또 약간 다르게 또 한번 해볼까요?
가구 그림자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해주고, 저희는 뭐 연습하는 거니까 가구 그림자. 이게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서 저 일일이 하면 더 예쁜데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요. 아이고.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색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토샵이라는 게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다 흰색을 칠할게요. 칠, 배경색, 흰색. 네. 그 다음에 이 가구 그림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흰색을 줬으니까 여기 내부 그림자라고 또 있어요. 내부 그림자. 내부 그림자를 주고, 그 다음 크기를 이렇게 해주면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확인 해주시고, 여기도 딜리트 해주시고, 평면도 가고, 여기 안쪽도 Shift 5 해주시고, 배경색으로 똑같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여기 가구 그림자 부분에 2에 Shift F5 똑같이 해주면 그림자가 똑같이 들어가죠. 네, 이게 더 편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은 사실 이거 다 소작업으로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수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바깥쪽도 한번 해볼까요? 바깥쪽도 가구 올가미, 직선 올가미로, 자 여기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클릭 시프트 키를 누르면 반듯해져요. 반듯해지고, 시프트 누르고 반듯해지고,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위로 해서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를 다시 추가하는 게 낫겠어요. 14번 가구 그림자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칠할 때 색상을 선택하는데, 여기 바닥에 있는 요 색상 있죠. 요 검은색. 요걸로 해준 다음에 확인 해주시면,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얼추 바닥에 있던 요 그림자 색하고 유사하게 스포이드로 뽑아낸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슉슉슉슉 이렇게 얼추 유사하게만 하면 돼요.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도면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예쁘게 표현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슉 이렇게 슉, 이 바닥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볼게요. 왔다가 이쪽으로 해서 동일하게 Shift F5 색상으로 컨트롤 D 해주시면, 컨트롤 0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역시 조금 연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방위까지 오케이 쭉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여기 각실 정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사실은 이 완성본에도 없긴 한데, 각실 정보가 저희가 아까 전에 CAD 작업할 때는 표현을 안 했었는데, 자 볼게요. 컨트롤 Z 이걸로 각실 정보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오케이,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욕실이네, 파우더룸이네, 침실일, 이런 정보들 있죠.
정보들 한 개만 넣는 거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어디 갔어? 자, 우선 저장 한번 해주고, 저장, 포토샵 제출을 저장해야 되죠. 내 컴퓨터에 저장, 평면도 컬러링 해서 학원 이름 쓰시고 해서 PSD 파일 제출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야 리터치 해드리고 잘못된 부분 체크해 드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예. 가구 그림자를 합치고 싶다. 가구 컬러링 부분.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폴더를 딸깍 눌러주면 그룹핑이 돼요. 이렇게 그룹핑. 예. 여기 평면도 이거 폴더 딱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가구 파트, 여기는 도면 채색 파트,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여기는 기본 도면 파트 해주신 다음에 뭐 컬러도 빨강색, 녹색, 파란색을 구분해서 정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관리해서 처리하고, 여기도 열어놓고 관리해서 처리했다 끝나면 닫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우더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 맨 위에 레이어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룸 정보라고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우선은 해줘야 되는데 너무 크죠. 그래서 한 30도 크네요. 한 16, 12. 예. 예를 들어 우선 쓸게요. 파우더룸이라고 해주시고 확인. 한 다음에 한 6 정도 해야 되나? 6 정도 해야 되네요.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룸 정보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바깥쪽에 블럭을 만들어 줘야겠죠. 블럭을 쓱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패널 만드시려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룸 정보 박스라고 해줄게요.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간략하게 칠 해줄 때 배경색이 흰색이죠. 흰색 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으로 한 다음에 외곽 라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는 획 7이 있고 바깥에 획이 있어요. 그래서 획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Z 너무 얇네요. 편집 획에 한 3 정도 줘볼까요? 3. 네. 컨트롤 D 하시고 룸 정보를 밑으로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요것들을 이거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요것도 역시 쑥 해줘가지고 룸 정보 파트 묶어 주신 다음에 요거 2개 선택하시고 이동하는 거 선택하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위치에다가 딱 배치하고, 그 다음에 T, 여긴 침실 1이라고 했죠. 침실 1이다. 컨트롤 A 해가지고 여기 중간으로 딱 맞추면 좋은데, 중간으로 여기가 지금 블럭으로 제가 만들었네요. 그럼 어쩔 수 없네. 요거를 이렇게 쓱 해서 타이틀 블록의 중앙 위치에 얼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실 정보까지 완료하셔서 저장하시고 PSD로 평면도를 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3장을 그리잖아요. 하나, 둘, 3장. 그러면 인면도랑 단면도까지 해서 한 번에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제출 권한은 3개까지 제출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좌측 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인면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건데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을 거고 완성된 건 없을 거고 좌측면도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EPS 파일이 불러들여와져 있는 파일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도색 작업을 여기에 있는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파일 안에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압축 폴더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압축 폴더를 압축을 풀어 보시면 그 안에 이 좌측면도 리터칭 컬러링에 사용될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 소스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PSD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SD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EPS 파일에 의해서 포토샵으로 들어와 있는 포토샵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경, 바탕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F5 해서 배경색, 이 흰색이라면 그 배경색을 색칠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단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중요한 게 바닥은 회색조의 그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부분의 글씨체가 반전에 의해서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요. 드로잉 상태에서 해당 객체, 해당 그라운드의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글씨 부분 있죠. 글씨 부분에 점선으로 선택이 제외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제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합집합으로 마저 이 안으로 다 연결해서 선택이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라운드 컬러링 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 검은색 칠해 줄게요. Shift F5 해주시고 전경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색칠해 주시고 그런데 색칠을 하고 나니 이쪽 부분이 좀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 역시 선택을 해주시고 쓱 드래그를 해줘서 합쳐주시고 다시 한번 Shift F5 전경색 중복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Z 한번 해줄게요. 선택된 게 해지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 Z에서 선택된 거는 남겨주시고요. 이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제가 왜 선택된 걸 남겨놨냐면 이 드로잉 상태에서요. 이 하단에 있는 이 글씨 폰트들을 컨트롤 X를 통해서 잘라내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글자가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 글씨는 컨트롤 C로 복사를 잠깐 해주시고요. 이것과 이것을 레이어 병합을 해줘서 하나의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이름은 컨트롤 V에서 방금 전에 잘라내기 했던 복사했던 이름을 다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이 레이어 있죠? 이 마우스 서봉이 아니라 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앞에 모자이크 부분을 클릭하면 이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의 객체들을 전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기 레이어 부분에 이미지 부분에 보시면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노출 같은 게 있는데요. 노출에 옵셋을 해주시고 여기 감마 교정을 역으로 해주시면 잠시만요. 노출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건 효과에 차이가 없네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0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 배경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고 안에 있는 검정색 선이 글씨가 이렇게 반전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그라운드 컬러링을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 플러스 부분 있죠 이쪽에다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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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를 하게 되면 점점 진해지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메뉴로 올려서 여기와 Shift 키로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레이어 병합을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레이어 병합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을 해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완료된 이미지를 보시면 나무 패턴이 있을 겁니다. 나무 패턴 부분부터 먼저 적용을 해 볼 건데요. 드로잉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마법사봉을 가지고 이 여기 합집합 바꾸시고 다음과 같이 네, 이렇게 선택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다음에 아이고 Alt 키 눌러서 확대 해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쓱 해서 네, 이쪽도 쓱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선택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법사봉으로 다시 한번 선택 해서 아이고 여기가 나무 패턴이 맞나? 맞네요. 이렇게 나무 패턴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나무 패턴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Shift 키 누르고 F5 한 다음에 배경색이 흰색이죠. 흰색을 입혀주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면 컨트롤 D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사실은 이거 패턴 정의라고 하는 걸 써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요번에는 우든이라고 되어 이 이미지를 가져다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동하는 걸로 자동 선택은 반드시 꺼주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 Alt 키 눌러서 나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개 해서 이렇게 네, 연결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컨트롤 Z 해서 잠시만요. 아이고 컨트롤 Z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게 제 경계선을 많이 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 Alt 키 눌러서 여기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Shift 키 누르시고 다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우드에 관련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클리핑 마스크 연결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 Shift 키로 전부 선택하신 오른쪽 버튼 레이어 병합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있는 콘크리트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약간 어두운 콘크리트인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리소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코가 있네요. 검정색 있었네. 이 스타코를 가지고 배치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역시 자동 선택 도구 한 다음에 그러면 스타코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어 줄게요. 스타코 패턴 스타코라고 해서 약간 검은 빛 드라이 비트 느낌의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액체 형태의 사암 재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메쉬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시공을 하는 패턴으로 이게 스타코 패턴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업체 이름일 거예요. 예. 이게 스타코 플렉스라고 해서 이렇게 금가 있거나 크랙이 가 있는 것도 이걸로 메쉬를 하고 마감을 했을 때 하면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뭐 그런 느낌. 이런 게 스타코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에서 이 안쪽에 있는 재질 부분을 전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Alt 키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선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는 확대를 해주시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쭉 해서 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흡하게 선택된 부분이 많긴 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리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부분에 이 안쪽 선택, 이 바깥쪽 선택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토커 패턴에다가 Shift F5에서 배경색을 그대로 색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있던 이 스토커를 슉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하시고 그냥 컨트롤 T에서 약간만 늘려주면 되니까 약간 늘려줄게. 이렇게 늘려주실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Shift 키 안 눌러도 되겠네요. 예, 이게 지금 연결 링크가 돼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약간 밝은색 콘크리트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이쪽 부분 약간씩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죠. 자, 밝은색 콘크리트 부분 역시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그물망으로 하는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쪽에다가 바탕에서 위로, 여기에다가는 약간 밝은 색이니까 라이트 콘크리트. 네.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Alt 키 해서 이때는 약간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확대해서 자, 쑥 당기면 이렇게 제가 별다른 걸 안 해도 마우스 커서를 쭉 늘려나가면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기하하는 거 딱 맞춰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다른 재질이 들어가죠. 유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쑥 선택해서 밑으로 쑥 내려서, 아이고 빼줘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Shift 키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쭉 이동한 다음에 이 백이 있죠. 차지팝 쑥 당겨서 밑으로 쑥 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로 늘려주신 다음에 이쪽에 역시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Alt 키 해주신 다음에 쓱 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다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라이트 콘크리트 부분에다가 Shift F5 배경색을 색칠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Ctrl D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 콘크리트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자, 선택 Alt 키 누르시고 쓱 옆으로 복사. 그 다음 요 두 가지를 Alt 키 누르시고 복사, Alt 키 누르시고 복사 하신 다음에 콘크리트 부분 전부 선택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쓱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 병합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바깥쪽 부분에
콘크리트가 약간 어두운 느낌, 예, 을 넣어줄 건데요. 아, 이쪽 부분도 스타코네요. 자, 그러면 스타코를 약간 더 늘려야겠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도 스타코기 때문에 자, 알트 이걸로 마법사봉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법사봉 드로잉 부분 선택해 주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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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부 선택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추가 합집합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코 패턴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색칠을 더 해줄게요. 칠해서 배경색을 더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고 이쪽 부분에 선택해 주시고 요거를 이쪽으로 조금 당기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스타코 재질 한 다음에 Alt키 누르시고 쓱 옆으로 움직이면 네, 다음과 같이 색깔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레이어 병합 해서 하나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Alt키를 확대해 주시고 자, 옆으로 밑으로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빼면 되겠죠. 빼겠습니다. 요만큼 매스 요만큼을 자 선택해서 빼버리고 그리고 이쪽도 Alt키로 확대하셔서 쑥 해서 오케이 이만큼을 빼버리고 네 이렇게 빼시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검은색 콘크리트가 들어갈 텐데 자 이쪽도 좀 빼야겠네요. 자 이렇게 빼시고 다 뺐네요. 아 여기 안 뺐군요. 여기는 요거 마법사봉으로 차집합 해주신다면 이만큼 빼버리고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드로잉에서 빼야겠죠. 드로잉에서 빼시고 차집합 되는 거 확인하시고 빼시고 여기도 이렇게 빼시고 해서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다크한 콘크리트로 해야겠네요. 다크 콘크리트로 할게요. 하신 다음에 Shift F5 해주시고 배경색을 칠해줍니다. 근데 컨트롤 D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라이트 콘크리트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쓱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배치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복제가 3개가 됐죠. 3개 Shift 키로 전부 누른 다음에 Alt 키 누르시고 배치 밑에도 배치 하신 다음에 콘크리트 이거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병합 해주시고요. 이 콘크리트는 어둡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조정 하신 다음에 명도 값을 조금 낮춰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두운 콘크리트 느낌이 다음과 같이 날 겁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스타코랑 유사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어둡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네, 약간 잠시만요. 조금 더 밝게 이미지 조정 명도 해서 약간만 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시면 한번 저장해 줄게요. 혹시 다운될지도 모르니까요. 저장해 주시고 컨트롤 D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 계단 짜투리 부분까지 더 해볼게요. 자, 드로잉 부분에 선택해 주시고 바탕에서 그라운드에서 추가해 주시고 여기는 계단 콘크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F5 배경색을 칠해 줍니다. 그리고요 컨트롤 D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배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색상 미리 바꿀게요. 이미지 조정해서 약간만 차이가 나게끔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주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0 누르면 이제 전체적인 핏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건 직접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보자면 자 그러면 그림자는 맨 위에 그리는 게 낫겠죠. 그림자 드로잉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이 바로 밑으로 내릴게요. 그림자 해주시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직선으로 올가미로 그냥 이걸 빼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걸로 사각형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얼마만큼 한 이 정도 만들어 주고요. 이걸 이제 조금씩 빼나가면 되는데요. 빼나가기 전에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나옵니다. 그림자를 어느 만큼 뺄 건지 가이드를 어느 정도 잡아줘요. 이건 자율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요걸로 빼기니까 자 어느 정도 각도를 줘서 이렇게 여기 왜냐하면 의장적으로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에 빛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스케일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야 라고 보여준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약간 뭐 안 맞아도 돼요. 자, 이렇게 빼줬어요.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ift F5 하시고 전경색이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 주시고요. 그림자 부분은 약간 느낌만 나게 어차피 효과니까요. 효과. 그다음에 컨트롤 D 하셔서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됐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자 여기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클릭 해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린 게 낫겠네요. 클릭해 주시고 한 이 정도 여기 밑으로 내릴 때는 Shift 키를 해서 내리시면 조금 더 반듯하게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Shift 키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Shift 키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F5 전경색 해서 컨트롤 D 컨트롤 0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표현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키 해서 늘려주시고 이제 창문 부분이 남았네요. 자 선택해 주시고 창문 컬러링 해줍니다. 창문 부분도 자 마법사봉 써가지고 드로잉을 먼저 선택하시고 클릭 합집합으로 클릭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걸 또 합집합으로 해주시고 Alt 해서 자 이 프레임은 빼놓고요. 자 프레임은 제하고 요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밑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Alt키 누르고 줌아웃 하신 다음에 다시 줌인 해주시고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 선택하시고 선택 Alt Shift 스페이스바 누르고 선택 해서 여기 부분에 자 창문 컬러링 부분 가져가지고요. Shift F5 전경색을 칠해줄게요. 배경색을 칠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Ctrl D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마스킹을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소스 중에 하늘 효과가 있었죠. 하늘을 그냥 여기다가 쓱 배치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하늘을 이동을 해서 하늘 효과가 한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너무 그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역시 클리핑 마스크 해줍니다. 그 다음 너무 진하면 그러니까 약간 연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 유리에 비친다는 느낌. 사실은 원래 예제에서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사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검은색 그림자 주듯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투명도 값 줘서 이렇게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영상에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혹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색조에 이 하늘색 빛을 좀 더 넣고 싶다. 그러시면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쓱 선택하셔가지고요. 이 위치에다가 레이어 새롭게 만든 거에서 색깔을 하늘빛 나게끔 이렇게 약간 연한 하늘빛 나게끔 해서 Shift 5 주시고 배경색을 줄게요. 배경색이래. Shift 5 해주시고 전경색을 줄게요. 이렇게 전경색을 주신 다음에 너무 밝으니까 약간 한 19 색조만 줄 거기 때문에 약간 주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주시면 이 두 가지 색조가 서로 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마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컨트롤 D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고, 나무 그림자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 두 가지만 하면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나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사라고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인접은 꺼줘요. 그 다음에 마법사봉으로 딱 누르시면 나무 이외의 것들이 선택이 되고 선택 반전하게 되면 나무 모양 패턴만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배경색으로요. 그 다음에 배경색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걸 연하게 좀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고 획을 넣을 건데 획이 여기에다가 약간 검은색으로 할까요? 약간 회색으로 하신 다음에 획을 한 3픽셀은 두꺼울 거 같아요. 2픽셀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 Ctrl D 눌러주시고 이 이미지는 지워볼게요. 그럼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Ctrl A 누르신 다음에 Ctrl C 누르시고 방금 전에 작업했던 이 부분에 Ctrl V 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시고 트리 나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다시 누를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T 하시고 쓱 나무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나무 사이즈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네, 줄여주시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Alt 키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에서 약간만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투명도 값으로 약간 얘가 투명하게 보이게끔 낮춰주겠습니다. Alt 키로 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쓱 Shift 키 누르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대지 경계 쪽에 배치해 주시고 두 개 같이 누르시고요. 키보드에 커서 있잖아요. 화살표 그걸로 이렇게 좀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줄게요.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죠. 이런 데는 선택하시고 쓱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기. 이 나무 하나씩 선택해서 지우고 여기 위에도 약간 이게 오버랩 되니까 지우고 그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나무 요거 있죠? 여기에 보시면 그림자를 넣어요. 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그림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 선택하시고 방향키 누른 다음에 Alt 키 누르시고 쓱 어느 정도 위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여기 그라운드 밑에 부분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색조를 이미지 해주시고 조정해서 명도를 낮춰줄게요. 노출을 줄여준 게 낫겠네요. 노출을 이렇게 낮춰줄게요. 그러면 이게 어두워지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그림자 느낌만 나게끔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 나무 레이어가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컨트롤 0 해서 해주시고요. 나무는 나무끼리 이렇게 그룹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실 때는 포토샵 파일로 제출하셔야 되는 PSD로 제출해 주실 때는 저장해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반드시 저장해서 간혹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저장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번 이름 쓰시고 뭐 20 뭐시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언더바 해주시고 각각의 이름 명확하게 해서 같이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단면도 하나가 남았어요. 여태까지는 따라하기 식으로 같이 해본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하는 만큼만 해보시면 됩니다.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끝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주차 과제는 이상이고요. 13주차 목요일날 실시간 수업할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